1. 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 방법.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작성. 자기소개서는 일찍 쓰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 초쯤부터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썼던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제출할 때까지 남아있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한번 써보면 양식도 제대로 알게 되고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아예 안 써보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쓰는 내용은 단기간에 생각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면 생활하면서 이걸 자기소개서에 쓰면 되겠다 하고 생각나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메모해서 자소서를 고칠 때 참고하면 진정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자기소개서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자신의 컨셉을 잡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지 자신이 한 활동을 나열하는 글이 아닙니다. 저는 비교과 활동이 기본적인 것밖에 없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어떻게 써야 진정한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무슨 내용을 써야 다른 학생들의 많고 뛰어난 비교과 활동을 커버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저는 커다란 활동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과 수업 시간에 필수로 하는 가벼운 활동 중에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내용들과 그 활동들을 통해 얻게 된 점을 자소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컨셉을 잡아 활동들과 컨셉을 연결시켜 나의 특징과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쓴 후에는 학교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을 받고 스스로 그 피드백을 판단해서 좋은 조언은 받아들이고 나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조언은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는 것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소서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와 제일 마지막 제출 직전에만 타인의 자소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창의력이 줄어들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남들과 큰 차이가 없는 흔한 자소서를 쓰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준비. 면접 준비는 일단 예상 질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나올 수 있는 자기소개, 마지막 말, 지원 동기 등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나오는 내가 한 활동들과 독서기록, 전공과 관련된 용어들과 자기소개서에 쓴 용어들에 대해 물어볼 것을 예상하고 질문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찾아서 적고 어느 정도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첫 1차 합격 후 그날 저녁에 예상 질문을 모두 만들고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기소개와 마지막 말은 달달 외웠습니다. 그 후 선생님들이 친구들 앞에서 모의 면접을 봐주셔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들에 대해 잘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을 볼 때 긴장하지 않고 있는 나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논술 전형, 논술 준비. 저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봤습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수리 논술 방과후가 있을 때마다 신청해 수강하면서 논술 답안지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문맥도 안 맞고 글씨도 엉망이라서 많이 혼났지만 계속하다 보니 3학년 여름방학쯤에는 자연스럽게 풀이 과정이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부터는 수리논술 학원에 다녀보고 싶어서 등록하여 2학기까지 다녔습니다. 과학논술은 따로 거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수리논술 학원을 다니면서 물론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 도움은 논술에서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수학에서의 도움이었습니다. 합격 후에 제가 느낀 것은 역시 논술 전형은 얼마나 풀이 과정을 잘 정리하느냐도 있지만 얼마나 수학적 실력이 높으냐인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을 쓸 학생들은 평소에 수학과 과학 실력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2. 수시 준비 성공 사례. 비교과 준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이 거의 없는 동아리에 들어간 데다가 따로 대회에 나가거나 프로젝트를 한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발표를 다 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독서를 아주 조금 하고 필수인 봉사활동을 하고 필수인 경시대회를 조금 열심히 본 것뿐이었습니다. 이 활동들로도 충분히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벼운 활동들이라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물론 특색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더 좋겠지만요. 정보 검색.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갈 수준이고 어느 대학에 지원할까를 아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내신 등급 컷을 보고 학과 설명을 보고 경쟁률을 보고 학교와 집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은 내신 성적을 관리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학과별, 전형별, 대학별 검색이 가능하고 모든 대학들의 정보를 일일이 각 대학마다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학년 때 학과에 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디가에서 학과와 진로를 검색해보면서 제 전공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시로 지원한 6개의 대학 중 떨어진 대학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저의 수준을 알고 많은 검색을 통해 대학들의 수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알아볼 바에야 공부를 더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살짝 내려놓고 관심 있는 학과와 대학에 대해 많이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3. 내신 성적 관리 방법. 내신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과는 다르게 선생님 한 분이나 두 분이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자의 말을 잘 듣고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해주시는 부분이나 볼 필요 없다고 해주시는 부분 등을 잘 듣고 필기하면 시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공부 시간을 자기 자신에 맞게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수학은 매일 꾸준히 하고 과학은 시험 한 달 전쯤부터 시작해서 개념부터 꼼꼼히 보고 문제도 풀었습니다. 그와 대조되게 국어는 시험 2, 3주 전부터 시작했고 영어는 3일 전쯤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과목을 일찍 시작해서 완벽하게 끝낸 후 시험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각 과목마다 시작하는 시기와 공부 시간, 공부 방법 등을 달리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이죠. 저는 수학에 비해 영어 등급이 현저히 낮았지만 오히려 영어와 대비되게 수학을 잘해서 대학에 합격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이것저것 계획 없이 하다가 모든 과목이 이도저도 아닌 등급이 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 특정 과목에서 빛을 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수능 공부 방법. 수능은 내신과 다르게 전국 단위에서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과 같은 방법으로는 내신만큼 좋은 성적은 얻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능 공부를 주로 기출 문제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 공부도 과목마다 많이 달랐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기출 위주로 많은 문제를 풀고 정리하면서 공부했고 수학은 기출이든 아니든 그냥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과학은 기출보다는 개념을 위주로 많이 공부했고 개념을 완벽하게 외웠을 때 여러 문제집을 풀고 마지막에 기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도 저는 개념을 위주로 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은 내신과는 반대로 장기간 동안 꾸준히 조금씩 천천히 공부했을 때 3학년 후반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